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산수 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의원의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 의결하고 내일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성매매 피해자 등 자립자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상정안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도구가 많으신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최준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9-632로 평택시 성매매 피해자 등 자립 자활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성매매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 당연직 의원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2023년 1월 30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담당 부서의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2조에서 기존 당연직 의원의 명칭을 평택역 정비추진단장에서 성매매 집결지 정비 업무 담당 과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32호 평택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현재 조례에 따르면 시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보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위탁 운영 중인 평택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육 전문 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또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3조의 2 제1항에서는 조문의 근거 법령을 영유아 보육법 제6조로 변경하여 법적 타당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2항에 이미 규정된 위원회의 구성 관련 내용을 고려하여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라는 표현을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정비하여 중복 표현을 제거하고 조문 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성매매 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명칭을 개정하는 좀 단순히 명칭을 개정하는 개정 조례인 것 같은데 방침 문서를 보면 평택시 성매매 피해자 등 자립 자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계획의 방침의 공문서를 보면 주요 내용에서 그 위헌수 개정에 대해서도
그 공문서에 작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10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개정을 하기로 공문서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 조례에는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공문서를 다시 결재를 받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좀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은 이제 그 우리 자체 시의 그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뭐 너무 이제 적은 숫자로 꼭 하는 것보다는 뭐 10명 이내로 해놓고 그 안에서 그 유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의원 수 변경은 그냥 넣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공문서에 개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결재가 이루어진 상황인데 그 후에 무언가 다시 바뀌었다면 공문서를 다시 시행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 그 말씀도 이제 일리가 있는 지적이신데 어쨌든 뭐 자체적으로 저희 그 내부의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주신 의견을 받아서 이제 했었는데 뭐 그 부분은 또 저희도 한번 뭐 짚고는 넘어갈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내부 위원회의 그 의견도 좀 존중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 내부에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겠다라고 공문서를 작성을 해서 결재가 났고 그 후에 조례규칙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된 건가요? 조례개최 심의위원회 언제 개최가 됐나요? 5월 19일 날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한번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이 신뢰를 얻으려면 공문서에 대한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작성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공문서 작성을 해놓고 나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문서가 없다면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예, 추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정혜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2조를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원현행은 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에 따라서 위원회에 지금 성비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삭제가 됐어요. 굉장히 조례상 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상황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답변을.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저희가 이제 조례를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그 법제처에서 22년도 자치법규 위반 길라잡이라는 이제 안내서에 그 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조례에도 적용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조례에 재기재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이 부분을 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법제처에서의 그 지침에 의하면 저희가 이제 조례에서 이 부분을 더 이상 다룰 필요가 없다. 이거는 법에 따라서 네, 네, 그냥 의무적으로 조례가 네.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네. 안 해도 저희 된다라는. 평택시에 아니 제가 뭐 이거를 뭐 하라 말아의 문제가 아니라 평택시에 있는 지금 조례가 저희 606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조례에 지금 위원회나 어떤 이 구성에 대해서 무언가 기구를 설치하고 할 때 이 부분이 지금 대부분 문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뭐 그렇게 따지면 조례가 대부분 이제 상위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면 조례가 지금 606개 조례 중에 없어도 될 조례들도 상당수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조례가 법으로 규명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강조하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저희 기초단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이제 특별한 사유가 혹시 있지 않나라는 생각 속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조례 자체가 어떤 그 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반영된 부분인가 했는데 그런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성매매 피해자 등 자립 자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니까 본 위원장이 좀 하나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정안 이게 나와 있는 걸 보시면은 영유아 보육법 제 6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평택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 2조에서 지금 법으로 약칭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용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3조의 2 제 1항에 인용된 그 영유아 보육법에 이게 개정안에 나와 있는 거는 영유아 보육법 제 6조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평택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 2조를 보시면은 이게 법 제 6조로 이렇게 약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유아 보육법에서 법으로 약칭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저 위원장님 말씀 이제 조금 이해가 가는데요. 거기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3조 2항에 보면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그 사항에 그 시행규칙 제 24조 제 5항이 이제 거기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관련한 사항이 아니고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포괄적으로 변경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거 추후 저희가 위원님들하고요 논의 좀 하고 협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육아 종합 지원센터도 심의를 거치게 한 것은 뭐 법의 규정이 변경된 건가요? 아니면 강화하기 위한 우리 자체적인 판단인가요? 네, 강화하기 위한 자체적인 판단으로 조례인 거고요. 지금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좀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지금 조례. 이 의견이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왜 나왔죠? 계속 수년간은 그냥 이렇게 진행되어 왔을 텐데 유독 이 기관을 강화해서 수탁을 선정하자라고 제안이 나온 이유가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생겼었던 문제가 있는 상황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 여쭙고 싶습니다. 네, 뭐 특별히 민원이 있었던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네. 위탁하고 있는데 다시 언제 선정하게 되죠, 그러면? 올해까지라서 내년 1월 1일자로 또 재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보육정책위원회는 기구 구성 자체가
공익 대표, 뭐 학부모, 교직원, 원장 이렇게 다양한 지역 내 인사로 구성이 돼 있는 관계로 조금 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그 전문성과 그 부위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분들로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해서 위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외부의 입기나 이런 것이 들어갈 가능성을 개연성을 차단하겠다, 객관성을 갖겠다. 그럴 가능성, 개연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개연성이 아니라 전문적인 이제 분들을 통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저희 육종이 지금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의 의지를 담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진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